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뭐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다. 미분이라는 거는 함수의 변화를 보는 건데 그냥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한정을 지어보는 혹은 사실 뭐 대학교까지 한정 지어도 괜찮아. 대학교 과정까지 한정을 지어도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야. 미분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운 것들이 있는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몇 가지 배운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증가 감소와 극대극소다. 이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 함수가 증가한다, 간단하게만 할 거야.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건 뭐냐면 x값 여기다가 쓴 거잖아. 증가의 정수잖아.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건 x값이 커지면 x값이 커지면 함수값도 커진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해. 감소한다는 반대인 거지. x가 커질 때 함수값이 작아지면 우리는 감소한다고 얘기할 거야. x값이 커지면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x값이 커진다라는 거.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이 느낌을 계속 잡으라는 거야.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x값이 커진다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야. 오른쪽으로 갈 때 함수값이 커진다라는 거는 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상향하면 증가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우하향하면 감소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너무 기본적인 것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전부라서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함수가 증가하는 상태이면 누구야? 감소하는 상태이다의 정의는 누구야? 근데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증가 함수이면 감소 함수이면 뭐가 붙는다? 등호가 붙는다.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요게 증가의 정의고 요게 감소의 정의야. 근데 증가함수일 때는 등호가 생기는 거야. 증가일 때 여기 증가의 정의죠. 함수가 증가하는 상태일 때, 감소하는 상태일 때. 왜냐면 잠깐은 멈춰도 되기 때문이야. 이런 것들. 잠깐은 감소하는 걸 멈춰도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게 너네 다음 내신에서 정말 관건이 될 거야. 문제에서 지금 함수가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라고 상황을 콕 집어주면 무조건 등호를 집어넣으면 돼. 무조건 등호를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증가감소의 정의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 극대극소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극대의 정의는 주변에서 그 근방에서 가장 큰 놈을 극대라고 불러. 근방에서 항상 가장 큰 놈을 극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한정을 지으면 극대의 정의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구간이야. 이 구간이야. 함수가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구간. 근데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어떤 구간이 생기냐면 멈춘 변화가 0이 되는 곳이 생긴다. 여기를 우리는 극대라고 부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림으로 기억을 하면 위로 블록에서 가장 높은 부분 여기를 극대 정으로 부르겠다라는 거고 극대의 함수값을 극대 값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지. 극소도 마찬가지로 극소의 정의는 근방에서 가장 작은 놈이야.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는 감소
증가로 바뀌는 포인트 여기야.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포인트. 감소에서 잠깐 멈췄다가 증가로 바뀌는 거. 여기를 극소로 정의할 거야.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아래로 블록에서 꼭 여기를 우리는 극소점이다라고 부를 거고, 그때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극대극소의 정인 거야. 이걸 이제 미분하고 합치겠다는 거지. 미분하고 합칠 거야. 미분하고 합치면 증가는 뭐다? 점점 커지는 변화율이 미분계수가 양수인 것을 우리는 증가다라고 부르고, 마찬가지로 미분계수 변화율이 음수인 것을 우리는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미분계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곳이거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곳이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곳?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극소는 마찬가지로 미분계수가 감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곳이니까 순간적으로 뭐가 되는 건 얘도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극대고 극소고, 만약에 그 점에서 극대 또는 극소다라고 하면 그때의 미분계수는 얼마다? 0이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역은 성립한다 안 한다?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그때는 극소는 아닌 거야. 왜? 어떤 점이 있었냐면 이런 점이 있었지. 감소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감소한 점, 이런 점들. 이런 점도 순간적으로 미분계수는 0이야. 미분계수는 0이지만 극점은 아닌 거지. 이런 점들을 우리는 몰라도 되지만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곡선의 모양이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는 점. 이런 점들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미분계수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 두 가지였고, 그다음 사실 이제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은 3차함수, 4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만 할 줄 알면 다 할 줄 아는 거라서 이거는 이거 문제 풀면서 복습을 해봅시다. 우리 문제 3차함수, 4차함수를 복습을 한다고 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그래서 우리 192번부터 볼 건데, 함수의 최대 최소 뭐 어렵지 않게 구간이 주어졌을 때 그 구간 내에서 가장 큰 곳, 작은 곳을 구하면 되는 거라서, 이게 함수의 그래프 여기 전에 105쪽에 맨 위에 함수와 최대 최소 옆에다가 여기 최대 최소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 그냥 그래프만 써면 돼. 그래프야, 그래프. 그래프 그리라는 거야. 그래프 그려서 눈으로 가장 높은 곳이 최대고 가장 낮은 곳이 최소가 되는 거지.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너네 내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모든 수업에서 내가 단 한마디도 허투루하지 않는다, 늘 빌드업을 해나간다고 얘기하거든.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너네한테 빌드업을 해나간다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최대, 최소라는 얘기가 나오면 푸는 방법 세 가지다. 첫 번째 그래프, 두 번째 산술기호, 세 번째 시계성지. 그래서 그래프를 70% 이상 쓸 거다. 수학상 너네 필기하고 보면은 한 세 군데 정도의 그게 적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드디어 최대 최소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프를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얘기가 나오면 이제는 미분에서는 거의 이제 99%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만났을 때는 70% 그래프, 29% 산술기하, 1% 시계성질이야. 산술기하는 뭐다? 팁을 준다. 양수라는 팁을 준다. 제발 산술기하 써달라는 팁을 주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래프, 특히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더더욱 그래프를 그리게 될 텐데, 이거 문제 풀고 나서 선생님이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서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거 한 번만 이제 정확하게 복습을 해봅시다. 나는 증가표 따위 안 쓸 거라 그랬어. 증가표 따위 안 쓸 거라서 첫 번째로 뭐부터 구할 거냐면 f 프라임 x, 도함수가 0이 되는 것들을 먼저 찾을 거야. 도함수가 0이 되는 것들을 찾겠다.
지금 fx가 여기다 fx도 쓰고 할게요. fx가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이니까 f 프라임 x 이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얘가 0이 되는 걸 찾겠다. 그래서 인수분해하겠다는 거죠. 인수분해하면 3에 바로 할게 그냥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6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하고 1에서 해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로 y는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릴 거죠. 뭘 이용해서 x절편을 이용해서. 자 그럼 얘는 지금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인 2차 함수야. f 프라임 x는 최고차항의 수 양수인 2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마이너스 3하고 1에서 x절편을 가는. 지금 y는 f 프라임 x의 그래프인 거지. x축. 그래서 세 번째로 증가 감소를 표현을 할 거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가는 도함수가 양수일 때, 감소는 도함수가 음수일 때니까 여기 보면 마이너스 3 왼쪽은 x축 위에 있으니까 도함수 양수, 마이너스 3하고 1은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 1 오른쪽은 양수.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겠다. 어떻게? x절편에 똑같이 기준점을 세울 거 있습니다. 이렇게 x는 마이너스 3 여기 이렇게 쓸게. x는 마이너스 3 x는 1.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이제 y는 fx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선 뭐부터 찍을 거냐면 극값부터 찍을 거야. 극값이라는 건 이제 마이너스 3하고 1의 함수값을 찍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부러 여기다 쓸게. f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자 이제 이거 집어넣는 거 한 번 봐. 한 번 봐봐. 너네 계산 숫자 줄 때 일부러 좀 이쁘게 줘. 이거 막 진짜 쓰다가 시간 다 간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이런 거 보면서 하는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27 쓰지 말고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잖아. 여기는 3의 세제곱이니까 없어지겠네 이렇게. 그렇지. 이게 암산 적당하게 제발 해야 돼. 없어지지. 근데 마이너스 3면 27 마이너스 10이니까 17이다. 너는 이제 적분을 위해서라도 적당한 암산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17 f1은 1 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인가? 여기 이렇게 syst잖아. 마이너스 3일 때 여기 17 1일 때 마이너스 15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마이너스 3 왼쪽에서는 플러스 증가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감소하는 상태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는 증가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사실 그냥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도 돼. 문제 풀 때 너네 화살표를 그려놓고 풀어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우리가 없어 보이니까 이런 모양을 갖는 3차 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연습 많이 해봐야 된다 그랬지? 연습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게 y는 fx의 그래프가 되겠지. 난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볼 거냐면 마이너스 4에서 2까지만 볼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꺾여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생각보다 확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런 문제 구간이 주어지고 함수가 주어져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돼. 두 가지만 보면 무조건 그 안에서 답이다. 첫 번째는 극값, 두 번째는 양끝값. 양끝값이라는 거 범위 내 끝값. 무조건 답은 무조건 이 안에서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그래프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끝값, 양끝값 어차피 계산해봐야 된다. 여기다 똑같이 해볼게. f-4. 자 봐봐. 이거 계산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게 4차함수가 너무 더 끔찍해서 그래. 여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지. 여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3 곱하기 4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거 제발 4의 제곱으로 묶어. 이렇게 속으로 계산하는 거야. 여기 4차함수가 되면 진짜 이게 쓰다가 시간 다 가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제곱 여기에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6이야. 이렇게. 36 마이너스 3이니까 26. 10이네 10. 이렇게. F2. 이 정도는 작으니까 바로 할 수 있겠지. 8, 4, 12, 2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그래서 최대값은 17, 최소값은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계산해 버릇하는 걸 지금 빨리 들여놔야 적분해서 보면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할 거거든. 인수분해해서 계산하는 습관을 꼭 들여놔야 돼. 어쨌든 최대 최소보다 그래프 그리는 거야. 너는 오늘 수업 내내 그냥 그래프만 그릴 거야. 그냥 그래프 그리는 복습만 할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그래프 그리는 복습을 따라 하는 게 오늘 하는 내용 자체 내내 그래프 그리는 걸 하게 될 거라서. 그래서 참고로 여기 그래프 그리는 걸 못하면 적분 못해. 적분해서 그냥 아장하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194번. 자, x가 0하고 상상에서 요놈의 최소값이 1일 때 상수 a 값이 어쨌든 최대값 최소값 얘기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그래프야. 하지만 안 그려도 할 수 있다. 양 극값, 끝값과 극값만 보면 돼서 보통 이렇게 미지수를 상수해주는 경우가 많아. 미지수를 상수해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너네들을 편하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미분하면 없어지잖아. 그럼 미지수가 산수에 없을 때는 푸는 방식이 조금 많이 바뀔 거야. 우선은 기본적인 거 먼저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좀 인지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 좀 빠르게 그려봅시다. 자,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야.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인수분해 쓸게. 3x를 묶으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x가 0하고 2에서 절편을 가지니까 그래프 최고평행도 양수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겠네. 얘가 y는 f 프라임 x 그래프. 증가 감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이제 x는 0하고 2일 때 fx 값을 찾을 거니까 f0하고 f2의 값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f0은 여기다 00 집어넣으면 a f2는 2 집어넣으면 a-4인가? 0일 때는 a를 갖고 a-4는 a보다 무조건 작지? 0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니까 그래프는 그래서 일부러 그냥 화살표로 해볼게. 직선으로 그냥 이렇게 가볼게. 이렇게 그냥 가볼게. 이렇게. 그럼 지금 범위가 어떻게 되면 0에서 3까지야. 0에서 3까지. 그러면 최소값은 무조건 여기겠다. 아, 최소값은 무조건 a-4야. 얘가 1이라는 거니까 a는 5가 답이 되겠다. 어렵지 않게 그랬겠지.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극대값, 극소값, 양끝값 f3만 구해보면 되지. 그리고 3 집어넣어서 구해보면 a가 나올 거야. 그럼 셋 중에 얘가 제일 작으니까 요놈이 최소값 1이겠구나 라고 해서 풀어도 무방하다는 거야. 나중에 이제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으면 그때는 안 그려도 되니까 그런 상황까지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계속 봅시다. 196번. 3차함수 봤으니까 4차함수 한번 봐야겠지. 자, 1에서 4까지 함수 fx의 최대값이 9고 최소값이 0이 나와요. 자, 미지수가 있는데 늘 이렇게 이제 문자 미지수가 사라지지 않을 때는 요거 항상 신경 써야 돼. 수학에서 괄호하고 써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이게 양수다라는 거. 자, 똑같이 할 거야. 똑같이 해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거야.
자, f'x는 미분하면 4ax 세제곱 마이너스 12ax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4a로 묶으면 x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묶으면 x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3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도 열심히 내가 연습을 시켰어. 3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도. 이게 지금 얘가 0이 되는 곳은 x는 0이랑 3이야. 근데 지금 x는 0일 때는 중근인 거지. 여기서는 중근인 거야. 그럼 중근은 뭐다? 그래프에서는 접하는 곳이다. 접하는 곳이다. 이걸 우리는 앞에서 연습을 충분히 하고 왔다고. 자, x축이 있을 때 y는 f'의 그래프. 지금 0하고 3에서 x절편을 가질 거고 최고 차이수가 양수인 3차 함수. 최고 차이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요렇게 생겼지. 오른쪽 위를 향한다. 이걸 여기다 붙여야 된다. 이게 너네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남이 하는 걸 볼 땐 쉬운데 내가 그리려고 했잖아. 여기서 접해야 되고 여길 지나야 돼. 얘가 접하고 붙으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증가감소를 생각하면 감소, 증가인 거지. 자, 그럼 똑같이 x절편에서 x는 0, 3 이렇게. 그럼 이제 똑같이 f0와 f3의 값을 계산을 해봅시다. f0는 b고 f3은 얼마니?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7a 플러스 b 마이너스 27. 인수분해해서 계산해야 돼. 그럼 a가 지금 양수니까 둘 중에 얘가 큰 거 확실해. 얘가 커. 얘가 커. 그럼 b가 위에 있어야 돼. 여기 이렇게 b가 있어야 되고 b 마이너스 27a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감소, 증가란 말이야. 이렇게 화살 그려서 해도 되는데 얘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점들이 어떤 점이다? 감소하다가 잠깐 멈추다가 감소하는 걸 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움찔하는 포인트다. 감소하다가 잠깐 움찔했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 우리가 힐러 문제가 되거나 가장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풀 때 항상 보게 될 그래프가 될 거야. 난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면 1에서 4까지 볼 거야. 1에서 4까지 볼 거야. 그러면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네. 확실한 건 얘가 최소값이. 그럼 최대값은 F2라고 F4를 계산을 해봐야겠다. F2라고 F4를 비교를 해봅시다. 자, F4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4의 4제곱, 4의 4제곱 없어서 B네. B고 F1은 계산하면 B-3A야. 그러면 얘가 제일 크겠다. 얘가 최대값이 되겠네. 그럼 최대값은 B인데 걔가 9가 될 거고 최소값은 B-27A인데 그게 0이야. B가 9니까 A는 3분의 1이 된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4차함수 뭐 다 똑같이 얘도 사실 극값과 양극값. 사실 얘는 극값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항상 미분에서 0이 되는 포인트들, 미분에서 0이 되는 포인트들과 그 양극값 말고는 답이 아예 나올 수가 없어. 문제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답이 애초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그래서 사실 그거만 비교해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다음에 뭐 최대값 나오면 중학교 때랑 똑같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게 문장들 문제겠지. 중학교 때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했다면 고등학교 때는 이런 문장들 문제가 제일 쉬운 거야. 사실 그냥 식만 세우면 그냥 끝이 문제라서. 가끔 내가 이제 속상할 때가 있거든. 속상할 때 애들한테 이제 숙제를 하나 내잖아.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막 엄청나게 어대했어. 그럼 무슨 뜻인지 아니? 숙제를 안 했다는 거야. 그 괜히 어려워 보이니까 막 질문하는 거지. 풀어보지도 않고. 물론 진짜 이게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어렵지 않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잘라내고 직립면체 모양을 만들 건데 부피가 최대가 되고 싶대. 그러면 부피가 최대가 되고 싶다 그랬으니까 우선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부피의 식이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직립면체는 여기도 지금 이 만들어진 직립면체 그림을 좀 한 번만 상상을 해보면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직립면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높이는 지금 여기가 x니까 높이는 x라고 치고 자, 요 길이 얘랑 같아야 되죠. 이렇게 얘랑 같아야 돼. 그러면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여기가 x고 여기가 x니까 x 더하기 x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12가 돼야 돼. 그럼 12는 얘는 6-x가 되겠지. 아니 뭐 굳이 쓰자면 얘를 뭐 y로 놓고 2x 더하기 2y가 12다를 해서 y를 구해도 돼요. 그다음 요 길이는 여기가 x니까 12에서 x 뺀 거니까 12 빼기 2x가 돼요. 여기는 12 빼기 2x. 그럼 부피는 이제 볼륨이니까 보통 v로 많이 쓰나? 그래서 vx라고 쓸게요. 부피는 다 곱한 거지. 6-x 곱하기 12-2x 곱하기 x다. 전기에서 해도 돼. 전기에서 해도 뭐 되는데 나는 계산 쓸데없는 거 좀 싫어하는 편이라서 이쁘게 잘 되게 바뀌거든. 2로 묶으면 2로 빼내면 6-x잖아. 그치? 그러면 2로 묶으면 x에 6-x의 제곱이 되는. 그리고 x의 범위만 좀 생각하면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x의 범위 안 써도 답은 나오는데 그래도 항상 서버를 탑시다. x는 길이니까 우선 0보다는 커야 되고 그치? 얘도 0보다 커야 되지. 얘도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x는 6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러면은 항상 이런 문제는 항상 답은 그 값에서 나옵니다. 그 값 구하라는 거야. 미분할게. 미분하면 전개해서 하지 말고 곱의 미분할게. 곱의 미분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2 내려오고 6-x. 그럼 얘는 2 곱하기 6-x를 묶으면 이렇게 묶으면 여기서 6-x 그 다음에 여기서 2x. 계산을 못하겠지? 아 여기 미안하다. 안에 걸 미분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생기는구나. 여기 미분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2x. 그래서 얘는 두 개에 6-x 6-3x. 그래서 x는 2하고 6에서 그 값을 갖는데 6일은 없으니까 x는 2에서 그 값을 갖는다. 사실은 이게 또 엄밀히 따지면 그래프 그려서 최대값 찾기를 바라는 건데 어차피 극값하고 양극값에서 나온다는 걸 아는데 얘는 양극값이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극값이다. 그래서 x는 2고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답이 나올 때는 64인가? 그래서 어렵지 않고 모든 학교에서 시험은 항상 한 문제씩 나와버릇 할 테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다. 좀 쳤다가 와서 계속 그냥 계속 끝날 때까지 그래프만 할 거야. 속도가 속도는 아마 내일 하게 될 테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그래프만 계속 그리고 끝나겠다.